본인이 뭐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죠. 아버님 그리고 와이프 다 같이 소식을 듣고 깜짝 들고 격하게 반응했죠. 본인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인데 예. 당연히 오고 싶어 하죠. 가족들도 있고 다 여기 있으니까. 이번 판결 어떤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난의 의미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반성한 자세로 살 수 있어요. 연예인 활동을 해도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줘야지 가능한 얘기인 거고 자기가 연예인 활동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입국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파기환송이 된 것이니까 또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고. 외교부까지 입장을 내놓을 만한 사안입니다. 일단 유승준 씨 플레임이 스티브 승준유랍니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감사한다는 표시를 하면서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건지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굉장히 딱 전체적인 느낌이 사실은 지금 유승준 씨의 소송을 낼 때는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드디어 이제 길이 약간 트였죠. 그래서 예. 그 바늘구멍이 한 쥐구멍 정도로 커졌는데 문제는 지금 처음까지 올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좀 코끼리는 맘모스보다 더 커진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길은 열렸지만 사실 보면 좀 관광 비자로 한국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가족과 함께 본인의 고향 같은 한국에 다시 또 와보고 싶다라는 부분 아마 관광 비자만을 처음부터 생각한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고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다시 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코끼리가 맘모스처럼 커졌다는 이야기는 연예계 활동을 하려면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입국은 입국이지만 대중적 지지도는 오히려 반감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승준 씨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잡는 것이 연예계 활동하려고 들어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쪽 공식 입장이나 뭐 그쪽 이제 변호사도 아직 뭐 연예 활동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아니라 소위 말해 F4 비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으려 한 것 때문에 문제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정말 난 한번 들어오고 싶고 이렇게 한 사람을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마르게 되느냐. 관광 비자를 신청한 거였다면 굉장히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결정도 나기 전에 음반을 한국에서 발매하려 했었고 결국 음원은 발매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F4 비자 발급이 되면 연예계 활동은 시작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방송 출연이나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뢰 이런 일이 있으면 청와대 청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좀 방증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들어올 때는 벌써 또 7만 명을 넘었던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숫자가 더 시간대별로 많이 올라가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대법원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하고는 다르거든요. 병역 거부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 어떤 병역을 거부한 가정이 굉장히 재질이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연예계 활동을 재개를 한다면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저 사람이 병역을 거부했는데도 저렇게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느낄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 기준이 달리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불만스러운 것이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게 적어놨어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판결도 도대체 그래서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자동적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여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는 건지 모르게 판결문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판사님들 좀 판결문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삼 변호사님 좀 얘기해. 근데 이 판결문이 더 어려운 이유가요.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행정에 관한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비해서는 판결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비례성 원칙이랄지 아니면 뭐 처분이라는 어떤 법적 효력이랄지 또 재해동법법 몇 조, 또 출입국관리법 몇 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는 판결문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저도 그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겁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 전체의 취지는 예.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유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일단 파기환송됐으니까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예. 또 제3구되면 또 대법원 가야 하는데 너무나 명백히 판결문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이 결국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 발급 거부는 2015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준 씨가 지금 바로 비자를 신청하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은 비자를 지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총영사관은 LA 총영사관 어떤 뭐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1심과 2심에서 굉장히 잡아내지 못한 부분 법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대법원에서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해서 이제 법 조항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비자는 발급이 된다고 해요. 입국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비자 발급되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자 입국 사증이잖아요. 예. 입국 사증이 발급됐다는 얘기는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그 김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지금 대법원에서 원심,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그러면 다시 2심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상급심의 판단에 하급심이 기속돼요. 네. 따라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번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걸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재상고 하더라도 판결이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잖아요. 이번 소송이. 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를 취소해라. 그럼 비자를 발급해줘라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예. 따라서 이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 다 미쳐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는 그러한 그 최종적인 그런 확정 판결을 따를 의무가 생겨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제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군요. 유승준 씨, 신 기자님, 과거 발언 보니까 본인 때문에 연예인들이 군대 더 잘 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가요? 그건 뭐 이제 그런 효과는 있었죠.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미국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본인 사실은 이제 그 유승준 씨가 군대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단독 기사를 제가 썼었는데 그러니까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중 국적자들의 국적 문제가 돼가지고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기사 쓰면서도 유승준 씨는 군대를 갈 거라고 봤었고 반대로 저는 같이 맞물려 있던 토니안이 군대를 안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H.O.T가 해체하게 될 거라고 계속 썼었는데 제 계산은 완벽하게 오버가 됐죠. 토니안은 군대를 갔고 유승준 씨가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 유승준 씨는 당연히 군대를 갈 거라는 아름다운 그랬죠. 청년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게 이런 일이 터지면 역으로 오면 정말 제어가 안 되거든요. 군대 안 갈 것 같다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 큰 기대를 받지 않던 연예인이었다면 오히려 그냥 군대 안 간 문제가 한 1, 2년, 2, 3년 자숙기간을 가지면 되는 문제였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역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짧게요. 내부 인식에서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한다.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유승준 씨가 하면 안 되죠. 스티브 유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김혜수 씨 내용 짧게 보겠습니다. 가정사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2012년도였나요?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놨다는 증언이 좀 있대요. 인터뷰가. 그러니까 그 김혜수 측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예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겠었는데 마포에 있는 한 32평 아파트였는데 그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허름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한 그 수익이 높은 톱스타였던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름한 아파트일 수 있는데 거길 또 월세로 지낸 적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그 채무 문제 해결해 준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뭔가 좀 어머니의 그 채무 관계에 본인이 연루돼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모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준 거였었는데 그런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대형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 역시 그러니까 김혜수 씨는 본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걸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모친이 나 누구 엄마인데라는 이름으로 손을 빌렸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손수업에서 이 김혜수 씨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좀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상당히 오래 전이고 또 전문적인 그런 그 연예 기획사의 어떤 그 매니징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예. 당시 그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혜수 씨와 접촉을 하려면 이제 어머니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어머니와의 어떤 그 관계가 김혜수 씨의 어떤 섭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전해 듣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연예계 내에서의 인식이 김혜수 씨와 김혜수 씨의 모친이 거의 동일하게 인식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김혜수 씨 모친의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금전 조달 방식에도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활용해서 모친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모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부친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부친은 거의 언론에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이제 그 장윤정 씨 사례처럼 부부가 부친은 김혜수 씨 편이고 이렇게 갈려진 상태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부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연희가 좀 반대도 했었고 엄하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그렇게 내밀한 가정사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